다음으로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내신인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2학년 때부터 성적이 좀 꽤 올랐어요. 어떻게 하다가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1 학년 때는 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음. 친구들이 제가 그 당시 축구랑 농구하는 걸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아. 공부도 하지만 그런 걸 같이 병행하였는데요. 2 학년 때 들어서는 정말 공부에 올인을 하기도 했고, 또한 1 학년 때는 제가 인강을 안 들었지만 2 학년 때부터는 인강도 들었기 때문에 성적이 좀 비약적으로 올랐던 것 같습니다. 아, 2학년 때 이제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 자체를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성적도 올랐다 요런 걸까요? 근데 근데 이제 1 학년 때는 이제 운동이나 취미랑도 병행을 하다가 2 학년 때 '아, 마음 잡아야지.' 하고 좀 생각했던 계기라거나 그런 게 있어요? 이 지역에 저희 부모님 친구 아들이 제가 2 학년 올라갔을 당시 그 영남대 의대에 붙었는데, 그걸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되게 닥달을 하셔서 제가 그 당시 "나도 하면 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려고 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닥달해도 안 할 수도 있는데, 확실히 뭔가 의지가 있었군요. 아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뭐 '내가 이게 제일 재밌었다.'라거나 '이건 좀 자신이 있었다.'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제가 가장 자신이 있었던 과목은 영어랑 수학인데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자신이 있었고 가장 재밌었기 때문에 3년 내내 계속 1 등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뭐 자신이 좀 없었다거나 뭐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좀 아쉽다.' 하는 과목도 있어요? 제가 진짜 가장 자신 없었던 과목은 국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2 학년 때 다른 과목은 다 열심히 해서 다 1 등급을 받았는데 국어만큼은 아무리 해도 점수가 안 오르더라고요. 그렇기에 국어는 정말 재능이라고 느꼈고, 그렇기에 또 가장 자신이 없었습니다. 확실히 이과적인 학생들이 뭔가 '국어가 어렵다.'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국어가 쪼끔 힘들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보완하려고 했어요? 국어는 그 내신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그 시험 범위에 있는 거를 그냥 아예 지문을 통째로 외우려고도 시도를 하기도 했고, 또한 지문에서 안 나오는 부분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약간 놓아주는, 네, 약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랬군요. 근데 이제 2 학년 때부터 AI 키워드를 좀 넣었잖아요. 네. 근데 보면 1 학년 때 이제 정보 과목 성적이라거나 1 학년 1 학기 인공지능 기초 성취도 요게 살짝 아쉽거든요. 혹시 그때 당시에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 정보라는 과목은 순전히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네, 좀 못 받았고, 인공지능은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서 인공지능을 밀렸어 가지고 OMR을, 아. 그래서 그 인공지능 성취도를 좀 안 좋게 받았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근데 공부 별로 안 했는데 3 등급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정보는? 아 공부를 다른 과목에 비해 안 했다는, 네, 아. 그런 느낌입니다. 하기는 했는데 좀 덜 한 걸로. 네. 그러면 3년 동안 이제 그쪽 공부 내신 공부를 하면서 뭐 '나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 봤다.'라거나 뭐 '이렇게 공부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 하는 일화가 있을까요? 제가 2 학년 때 인공지능을 넣었는데 1 학년 때 인공지능 성취도가 B가 나와서 그거를 좀 보완하려고 했습니다. 그거를 저의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를 생기부에서 계속 자주 비치면서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진로를 고려해서 생명과학이나 약학 요거를 고려해서 특별하게 '내가 이거를 선택했다.' 하는 과목이 있어요? 아 그거는 제가 3 학년 때 공동교육과정을 신청해서 수강한 고급 화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공동 교육 과정을 선택해서 이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공동교육 과정 이수하는 거에 대해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급 화학을 선택하면서 제가 화학 1과 화학 2에서 절대 접할 수 없었던 그런 개념을 배우기도 했고, 또한 방향적 화합물이나 리간드 결합 등에 대한 되게 저희 약학과 관련된 것도 많이 접하게 되어서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배들한테 "공동 교육 과정 이제 기회가 되거나 여건이 되면 이수를 해라." 하고 추천을 할 것 같아요? 무조건 추천을 하고 싶지만 이게 시간이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내신을 잘 딸 자신이 없으면 솔직히 말하면 안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신이나 뭐 세특 챙기는데 쪼끔 더 집중을 하되 여유가 있으면 해라. 근데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과학습 발달 상황 중에 다음으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할 거예요. 일단 1학년, 3학년 통틀어서 공통 질문을 할 건데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3년간 세특을 돌아봤을 때 이거는 내가 배웠던 수업 내용이나 교과 지식에서 좀 탁월하게 좀 발전을 시킨 것 같다 하는 활동이 있을까요? 제가 그거는 2 학년, 3 학년에서 지속적으로 탐구를 했던 약물 농도 방출 실험인데요. 그건 제가 음. 2 학년 수학 원 과정에서도 했고, 또한 미적분 과정에서는 수학 원과 달리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두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하게 발전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을 기반으로 '아 내가 좀 탁월하게 발전시켰다.' 또는 '아 이거 엄청 눈에 띈다.' 요런 탐구 주제를 선정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거는 메이저 리서치에서 저에게 여러 주제를 추천해 주었는데요. 그중에서 좀 서치해 본 다음에 가장 나에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주제를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해 주니 고마운데요. 그러면 내 진로 뭐 약학과랑 또는 생명과학이랑 정말 밀접하게 연관을 잘 지었다 하고 느끼는 세특 활동이 있을까요? 가장 연관이 있었던 것 같은 건 제가 생명과학 2 시간에 활동을 했었던 신약의 변천사와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게 될 건지에 대해 활동했던 점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연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점에서 변천사 3으로 제가 AI를 언급하기도 했고, 또한 변천사 4로 앞으로 차세대 신약 개발을 이어갈 디노바 방식에 대해서도 말을 했기 때문에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요거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안 담긴 것 같다.' 하고 좀 아쉬웠던 세특도 있어요? 그 세특으로는 그 수학 2에서 활동을 했던 디리클레 함수 음. 탐구 실험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서는 살짝 그 식만 좀 강조를 한 것 같아서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좀 강조됐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통해서 어디에 활용을 할 수 있고, 또한 어떻게 느꼈다라는 그런 점을 강조를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음. 식을 강조하셨고 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내가 좀 담고 싶은 포인트라거나 요런 게 좀 다르게 담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는 활동을 열심히 해도 마음처럼 안 담긴다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최대한으로 생활기록부에 내가 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또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담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았는데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좀 깐깐해서 원하는 걸 이렇게 넣어 달라고 해도 약간 안 넣어 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 강하게 진짜 매일 찾아가 가지고 부탁을 하고, 또 최후의 수단으로 저의 부모님한테 말을 해서 부탁을 한 번만 해 달라고 말을 해서 결국 생기부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삼고초려를 했네요 네. 계속.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처럼 진짜 여러 번 부탁을 드리면 아무리 깐깐하고 빡빡한 선생님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들어 주시게 됩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는 해야 생기부를 이렇게 관리를 하는군요. 네. 대단합니다. 네 그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학년별로 살펴볼 건데 1 학년 세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있는 과목으로 국어를 보면 이제 도서가 꿈을 찾는 약대생이라는 도서가 나와 있어요. 진로심화 탐구 독서 프로젝트에서 요 도서를 선정해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 1 학년 때는 뭐 생명과학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둘러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요 약대생이라는 도서를 빡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곳저 약대생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 발을 걸쳐 뒀는데, 그 꿈을 찾는 약대생이 제가 약학 쪽에 발을 걸쳐 뒀던 관심 분야를 탐색하기 시작하던 딱 그러한 단계였습니다. 보통 약대를 지망하다가 뭐 생명과학 쪽으로 돌리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근데 혹시나 요 '생명과학 쪽으로 내가 돌려야지.' 아니면 '과기원 써야지.' 요렇게 됐을 때 이 도서가 '어 너 약대 지망했지.' 하고 걸림돌이 좀 되지 않을지에 대해서 걱정은 안 됐어요?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 저는 저의 관심이 이거에서 다른 걸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기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괜찮겠다.'라고도 싶었습니다. 1 학년 때 여러 분야에 관심이 있었다 요렇게 좀 씨앗 느낌이었을까요? 근데 그러면 다음으로 수학 세특으로 넘어올게요. 보면 학급에 생일이 같은 학생이 2명 이상 있는 것에 의문을 가졌다. 요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의문이었어요. 왜냐면 요런 탐구가 이제 완전 특별한 탐구라기보단 어느 정도 알려진 탐구라는 인상이 있어서 이거는 탐구를 보고
의도를 뒤늦게 설계를 한 건지 아니면 진짜 궁금했던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진짜로 궁금하기도 했고 음. 또 약간 할 것도 없어서 그냥 '이거라도 했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제가 중학교 1, 2, 3 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 학년 때까지 계속 반에 생일이 같은 친구들이 있어 가지고 음. 정말로 궁금하기도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요즘에는 학급에 학생도 많이 없을 텐데 진짜 한 명씩 꼭 있었던 거예요? 한두 명씩? 아 그 생일 같은 친구가 계속 같이 올라와 가지고 반으로. 아 그랬군요. 그럼 좀 실생활에 엮여서 내가 흥미를 발전시켰다 요런 측면도 좀 담으려고 했었겠군요. 네. 그리고 뒤에 보면 유리함수를 주제로 이제 공학적 도구를 사용해서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업을 구상했다, 실현했다 요런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수행 평가였어요? 네. 수행 평가로 수업 활동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공학적 도구 사용한 거는 직접 떠올린 아이디어예요? 아니면 뭐 수업 활동이었어요, 얘도? 그것도 선생님이 제시한 수업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담겼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사 세특으로 넘어올 건데 이제 다른 거는 수업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다라는 느낌인데 보면 이태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제작을 했어요. 요거는 어느 정도 진로랑 연계성을 노린 활동이었어요? 이 수행 평가를 받았을 당시 TV 한국사 프로그램에서 이태준에 대해 다루기도 했었고 또한 이 이태준이 의료인이었기 때문에 진로와도 살짝 연계를 노리기도 했지만 또 제가 TV 뉴스에서 봐서 또 '이게 뉴스 핫한 뉴스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아 여러모로 좀 겹쳤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통합사회 세특으로 넘어가서 1 학기 때 도시문제 해결 정책 제안하기 활동에서 부산이 교통 문제를 선정해서 탐구했던 이유가 있어요? 제 사촌이 부산에 사는데 음. 부산에 갈 때마다 진짜 차가 너무 막혀 가지고 '아 이게 왜 막힐까?' 하고 계속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 실제 경험에 기반한 거였군요. 근데 실제로 좀 교통이 좀 빡세다고 듣긴 했어요. 그러면 통합과학 세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하는 거는 수업 활동이었을까요? 네 수업 활동이었습니다. 요거 자체는 수업 활동으로 보이는데 이후에 효소의 활용에 대해서 추가로 탐구를 한 거는 진로와의 연계성도 좀 고려를 했던 거예요? 네 제가 이 당시 생명과학으로 계속해서 핀트를 잡았기 때문에 이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생성 PCR에 대해 추가 탐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탐구를 했다는 건 알겠는데 쪼끔 간단하게 들어 있거든요. 실제로도 쪼끔 간단하게 조사를 했던 거예요? 네. 한글 파일 1쪽 페이지 분량으로 되게 간단한 활동이었습니다. 아 활용이 된다 정도를 쭉 정리를 한 거였군요.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담겼다고 그렇게까지 아쉽지는 않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과학탐구 실험 세특으로 넘어올게요. 다양한 의약품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효능과 부작용을 분석하는 실험을 설계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설계 정도만 뭐 문헌으로 했던 활동일까요? 네. 이번 실험은 직접 실험까지 안 하고 딱 설계까지만 한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음. 그다음 서술을 보면 특정 약물의 효과를 다양한 농도와 시간에 따라서 실험해서 효과를 분석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실험을 한 거예요? 네 그건 진짜 실험을 했고 변수 통제와 변인 통제를 통해 약물의 효과를 비교하려는 저희 첫 번째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 어떤 약물이었어요? 그때 가장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페니실린이었던 것 같습니다. 페니실린. 근데 어떤 약물인지도 이제 특정 약물이라고만 나와 있기도 하고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요게 간단하게 좀 들어 있잖아요. 네. 왜 간단하게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넣을 다른 내용이 있었기도 하고 또 그렇게 딥한 활동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간단하게 들어갔습니다. 아 그럼 요 정도로만 잘 담겨도 그렇게 아쉽진 않아요? 네. 아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간단한 활동이었군요. 그러면 의약품이 부작용을 조사하는 방법을 팀 보고서로 작성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건 어떤 활동이었어요? 의약품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당연히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안 좋은 점 또한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탈리도마이드 중심으로 팀원 3 명이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요것도 좀 활동 난도나 깊이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모두가 다 접할 수 있고 쉽게 뉴스에서 나오는 탈리도마이드였기 때문에 난이도는 상중하 중에 중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쪼끔은 아까랑 비슷하게 간단하게 담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면
뒤쪽에 효소 실험 팀 프로젝트 활동이 있어요. 근데 통합과학에서도 이제 요런 비슷한 활동이 있었는데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 같은 거 요거랑 좀 겹치는 활동이에요? 그거를 베이스로 한 활동이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활동이었습니다. 음. 그래도 다른 활동이었는데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많았던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가 약간 선후관계 따지면 뭐예요? 통합과학 내용이 먼저였고 그리고 과학탐구 실험이 두 번째였습니다. 아 근데 약간 연계성이나 뭐 키워드가 겹치긴 하지만 오히려 좀 겹치니까 다른 활동해야지 쉽진 않았어요? 다른 활동해야지 싶긴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열정이 1 학년 때 그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아 '했던 거 하자.' 느낌이었군요. 그럼 정보 세특으로 넘어와서 정보 과목을 쭉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진로랑 연결성을 지닌 활동을 좀 설계했다거나 배치했다기보다는 교과 수업 열심히 들었다 정도의 인상을 주거든요. 이게 맞나요? 네, 1 학년 때는 약간 연결하는 것보다는 기초 역량 확보가 가장 우선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의도적으로 좀 '진로 활동은 굳이 안 해도 되겠다.'였어요? 아니면 좀 자율적인 탐구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 자율적인 탐구를 할 기회가 없기도 했고 그 수업 내용을 인지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도 살짝 벅찼기 때문에 그 정도에 그쳤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진로와 직업 세특을 볼게요. 생명과학 연구원이나 생명공학자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했는데 약학 연구원 이렇게 좀 구체화한 게 아니라 해당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좀 드러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1 학년 때는 제가 약사를 하기 위해 약학대학에 갈 성적이 되지 않았기도 했고 또한 그 당시에는 제가 계속해서 생기부를 뭐 PCR 등으로 약학보다는 생명과학 쪽으로 잡았었기 때문에 진로와 직업에서도 생명과학 연구원으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확실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진로 분야를 넓게 가져가기 위해 그렇게 했군요. 네. 그리고 진로 독서 프로젝트 활동에서 여기에서는 게놈이라는 도서를 읽었어요. 요거는 왜 읽게 된 거예요? 게놈이란 도서가 생명과학에서 되게 베이스가 되는 기초 도서이기도 하고 또한 생명 현상을 데이터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고 하기에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거 독서하면서 실제로 배운 점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생명 현상을 그냥 현상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2 학년, 3 학년 때 프로그래밍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데이터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과학 교양 선택 과목으로 넘어갈게요. 요 세특을 살펴보면 마그누스 효과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요거는 어떻게 하다가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제 KBL이 되게 인기가 많아 가지고 음. 제가 야구에 대해 관심이 많기도 했고 또한 그 야구공 속에 '물리 개념이 숨어 있다.'라고 해 가지고 '어떤 물리 개념이 숨어 있을까?' 하다가 마그누스 효과라는 걸 접하게 되고 수업 흥미와 물리 개념 적용의 연습 삼아 해 보자고 그걸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흥미 플러스 교과 연계 이거를 다 잡으려고 했군요. 네. 그러면 인공지능 기초 세특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 국가별 GDP에 따른 행복지수 예측 활동을 했어요. 이 주제는 혹시 어떻게 선정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사회 데이터를 AI로 환산을 하여 실험을 진행해 보고 싶기도 하였고 또한 그 GDP에 따른 행복 지수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다고 하여 그걸 선정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팀 활동이었는데 팀이랑 같이 주제를 정한 거예요? 팀이랑 같이 주제를 정했고 그중에서 저희 활동은 그 랜덤 포레스트 모델로 그 학습시키는 거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역할을 어쩌다가 맡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당시 계속해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또한 그 팀 내에서 프로그래밍을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저뿐이었기에 제가 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래밍은 실제로 좀 언제부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프로그래밍은 1 학년에서 2 학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약간 한 9월 달, 10월 달쯤부터 관심을 본격적으로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2 학기부터요? 네. 정말 순수한 의문인데 그러면 정보 과목 왜 공부 안 했어요? 덜 했어요? 정보 과목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 학년 때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보는 약간 비주류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음. 제가 좀 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기초나 뭐 정보에서 실질적으로 배우는 건 재밌었고 네.
아 그랬구나. 그러면 인공지능 기초에서는 그 앞서 말한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 국가별 GDP에 따른 행복 지수 예측을 하는 요 활동만 중점적으로 담겨 있거든요. 실제로 해당 활동만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활동도 했는데 요거를 중점적으로 담아낸 거예요? 정말로 이 인공지능 기초에서는 해당 활동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활동만 한 게 되게 저한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 게 오믹스 분석 탐구의 기초가 됐다고 생각을 하기에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 프로그래밍 관련 역량을 쌓아서 다른 데 활용을 할 수가 있었군요. 네. 그러면 2 학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독서 과목 세특이 생기부에서 보이는데 이제 암세포의 증식 아마 뭐 수능 특강 요런 질문일 것 같은데 이거를 읽고 추가로 항암 치료 방식을 탐구를 했잖아요. 요거는 '아 진로랑 연계해야지.' 요런 거를 위함이었어요? 항암 치료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해당 책에서는 항암 치료 방식을 한 개만 설명을 하고 있기에 저의 진로와 연계에서는 다른 방식도 설명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보면 신약 오디세이와 인류를 구한 12 가지 약 이야기 도서를 선정을 해서 읽었어요. 요거는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책을? 제가 1 학년 때는 심리학에 대해 저희 생기부에 다루지 않아서 2 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심리학에 대해 다루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 기초에 대해 베이스를 깔아둬야 할 것 같아서 그 책에서 심리학 개발의 실제 과정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요 책들이 약간 그런 책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럼 실제로 읽으면서 좀 배웠던 점이 있을까요? 그 책에서는 그 페니실린을 어떻게 발견한지에 나와 있는데 연구는 설계를 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우연의 일치로서 나오기도 한다는 그러한 점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문학 세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과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걸로 보이는데 특히나 눈에 띄는 게 모든 토론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토론 승률이 높다. 그리고 가장 열심히 토론한 모둠으로 꼽혔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한 거예요? 그 당시 4 명이서 한 팀을 이루고 총 5 팀이 있었습니다. 1대1로 한 팀끼리 나와 토론을 진행하는 상황이었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렇다시피 한 팀에 공부 잘하는 애와 공부 못하는 애가 병존하는, 네, 그러한 저희 팀도 그러한 팀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거의 대부분 근거 정리와 반론 대응을 맡았는데 저는 그 당시 다른 팀과 차별적으로 그 근거를 인터넷뿐만 아니라 계속 논문, 도서 등등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긁어와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좀 열심히 토론했다고 선생님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쉽게 말해서 캐리를 했군요. 아,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어우 또 열심히 토론한 모둠으로 꼽혔으면 친구들도 열심히 그래도 따라와 줬나 보네요. 아, 네. 친구들이 그래도 불평 안 하고 되게 잘 따라와 주더라고요. 저 운도 쪼끔 좋았던 걸로. 좋습니다. 그러면 수학 원 세특으로 넘어올게요. 보면 또 책을 읽었는데 여러 책 중에 뭐 '나는 수학으로 세상을 읽는다.' 요거를 선정해서 활동을 보고서를 작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수학이 이론에서 끝나지 않고 실생활에 적용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실생활에 수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책을 찾고 있던 중에 '나는 수학으로 세상을 읽는다.'라는 책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수학의 예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들었기 음. 때문에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적용 사례 중에 전염병 요거에 대해서 주기에 대해서 사례로 설명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중에 전염병을 선택을 한 거는 아 역시나 진로를 고려한 선택인가요? 진로와 연계를 하려는 목적도 있긴 했습니다. 다른 목적도 있었나요? 다른 목적은 그 책에서 이 전염병의 주기에 대한 사례가 가장 중점으로 가장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장 잘 받아들여서 이걸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피보나치 수열이나 황금비에 대한 뭐 교과 학습 내용, 뭐 또 교과에서 더 확장한 그런 탐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내가 수학적인 역량을 보여줘야지.' 하는 의도도 있었어요? 네. 이거는 제가 계속 실생활 연구 이런 것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수학 음. 역량도 강조를 해야겠다.' 싶어서 수학적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실생활 그리고 뒤에는 어느 정도 수학적 역량을 좀 통합적으로 보여주려고 했겠네요. 네. 그럼 수학 2 세특으로 넘어올게요. 디리클레 함수 요거를 3분 스피치 발표 주제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당시 디리클레 함수라는 저 함수가 되게 매력적이었고 또한 다른 학생들보다 좀 더 난이도 있는 개념에 도전을 해 보고 싶었기에
이거를 음. 선정하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요 활동을 하면서 수학2든 뭐 전반적인 수학이든 교과 학습에 좀 도움이 된 부분도 있어요? 사실 저게 디리클레 함수란 게 특이한 쉽게 접할 수 없는 수학에서는 배우지 않은 그런 특이한 함수이기에 솔직히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고렇게 어느 정도 도움은 안 됐다고 얘기를 해 줬고, 그러면 다음으로 적분을 활용한 의학에서의 약물 투여 및 흡수력 예측, 이거를 주제로 선택을 했어요. 요런 아이디어는 혹시 어떻게 얻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 당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2 학년에서 3 학년으로 이어지는 그 연계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그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이 2 학년 수학 2 부터 3 학년 미적분까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주제가 없을까라고 조사를 하던 중 이 메이저 리서치의 도움을 받아서 음. 이 주제를 선택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학에서의 약물 투여 및 흡수율 예측 요거는 이제 미적분까지 고려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미적분 지식이 필요했어야 됐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탐구를 좀 소화하기가 빡세진 않았어요? 수학 2 개념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미적분 개념을 더하면 그 다른 방향으로 일정한 주기로 넣는 것까지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수학 2와 미적분의 차별점을 두어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학 관련 지망하는 후배들한테 "요거 탐구 한번 해 봐라." 하고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좀 추천을 해 주고 싶습니다. 미적분이랑 연계까지 고려해서요. 네.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뭐 디리클레 함수나 이런 적분을 활용한 의학에서의 약물 투여 및 흡수율 예측, 요거 탐구를 보고 '아, 어떤 역량을 가졌네.' 하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보고 저를 수학의 개념을 그냥 적용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실생활에 가져와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는 그런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약학 관련해서 좀 연관을 지으려고 실생활로 했다는 인상을 주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확률과 통계 세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면 생활 속의 통계적 추정 활동에서 청소년들의 약 복용법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탐구를 했어요. 요 문제 의식이라거나 뭐 주제 선정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약 복용 지식이 약학 진료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주제였기도 했고 제가 약을 복용할 때도 이 약을 먹고 한동안 안 먹다가 더 낫지 않아서 더 센 약을 먹고 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어서 '다른 친구들도 그럴까?' 하는 마음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걸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는 그럼 어느 정도 뭐 깊이를 들였다거나 아니면 좀 품을 들인 활동이에요? 제가 했던 이 확률과 통계 활동에서는 좀 깊이를 줬던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활동을 통해서 뭐 얻었다거나 배웠다거나 하는 점이 있어요? 이번 활동을 통해 배운 점은 가장 중요했던 점인 저의 주변 친구들에게서 모집단 표본을 얻어서 그거를 바탕으로 진행했던 활동인 만큼 저의 주변 친구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점을 이 활동으로 소화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주변 대상으로 탐구를 하니까 같습니다. 네. 다음 세특을 보면 "나의 꿈 측정하기 활동에서 약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고"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제 생활 기록부에 '아, 나 약학과 가겠다.' 이런 거를 좀 명시적으로 드러내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2 학년 때부터는. 네, 2학년 때부터 저의 성적이 급상승하면서 약학과에 가기로 결심을 했고 이거를 내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이제 드러낼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명시적으로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신약 개발이나 백신 연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는데, 백신 결 기억 비세포 유지 기간에 대한 통계 자료를 선택했던 이유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검색했더니 나오기도 했고 작년 저희 선배가 이거 비슷한 활동을 하기도 해서 이걸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영화 원 세특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선생님 활동에서 불공정 농업 보조금을 주제로 선정을 했는데, 그냥 지문 중에 하나를 배정을 좀 받은 느낌인가요? 이거는 제가 생명과학 약학 분야 지문을 맡고 싶었는데 저희 반에 저뿐만 아니라 그런 다른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가위가위보를 해서 져서 제가 그걸 못 맡고 이걸로 밀려났던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좀 밀려난 주제군요. 네. 그러면 뒤에를 보면 신약 관련해서 관련한 탐구를 한 게 있는데, AI 도입을 통한 제약 공정 혁신이라는 거에 호기심을 가지고 좀 잡지를 읽고 탐구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AI 도입 제약 공정 혁신은 저희 나라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나라보다는 해외에서 좀 더 발전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저는 영어 활동에서
저희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걸 저희 나라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탐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면 요 제약 공정 혁신에 대해서 탐구를 하면서 뭐 알게 됐다거나 그런 점이 있을까요? 이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던 점은 그냥 편하게 접할 수 있지만 AI를 활용한 제약 공정 혁신이 우리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곧 있으면 단백질이 있는 구조뿐만 아니라 지금 단백질이 없는 구조까지도 AI가 만들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AI랑 접목해서 신약 개발 요런 목표 방향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러면 영어 투 세특으로 넘어올게요. 영어 투 세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로랑 관련해서 뭐 엮겠다라기보다는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내가 폭넓게 그냥 달 둘러보겠다, 탐구하겠다 요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일부러 좀 그러려고 했던 거예요? 네. 영어랑 진로를 엮으려다 보니까 쪼끔 약간 억지로 엮는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기에 좀 더 '진로 역량보다는 학업 역량을 강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업을 좀 더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물리학 원도 사실 진로 관련 내용보다는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폭넓게 탐구하려는 모습이 보여요. 요것도 좀 의도를 했었어요? 네. 물리학과 제가 저의 화학 생명과 엮기에는 살짝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진로보다는 학업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화학원 세특을 볼게요. 화학원 세특을 보면 탄소 화합물이 구조에 대해 탐구하고 똑같은 약을 먹어도 왜 사람들마다 다른 반응이 나타날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다는 내용이 있어요. 요거는 근데 뭐 호기심을 가졌다 정도만 있는데 실제로도 그냥 정말 궁금합니다. 요 정도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이거 실제로 정말 '왜 이럴까?' 하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말을 했더 말을 했었습니다 그냥. 그럼 말을 한 게 그 문장이 그대로 담긴 거군요. 네. 음. 그러면 다음 보면 MT 약학이라는 도서를 선정해서 탐독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읽게 된 거예요? 그 책을 읽게 된 계기는 그 담당 선생님이 무조건 그 책을 읽고 느낀 걸 배우라고 저희 학년들에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보면 약의 분자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 웨이드 유기화학 요 서적을 직접 찾아 가지고 탐구를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진짜로 원서를 찾아서 탐구를 한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이 탐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였는데요. 그 당시 거울상의 성질체에 대한 보고서를 메이저 리서치에서 주제를 받아서 탐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수준에서는 정확히 탐구를 하기 어려웠기에 저희 담당 화학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웨이드 유기화학이라는 책으로 도움을 받아서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웨이드 유기화학 요런 좀 원서나 요런 도서명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가 있을 때 그러면 '이 학생이 요거를 진짜로 읽었을 만한 역량이 될까?'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은 혹시 한 적이 없으실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담당 선생님과 계속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저의 화학 성적과 그리고 옆에 표준 편차를 봤을 때 "그 의심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생님이 저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맞아요. 원점수가 뭐 98점 이렇게 높으니까. 그러면 '성적이나 그런 역량이 뒷받침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요런 '어려운 서적을 넣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네. 그 성적이 낮고 또 원점수가 낮은 학생인 경우에는 그걸 넣으면 '얘가 이걸 탐구할 역량이 안 됐는데 탐구했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성적이 높은 경우에는 탐구하는 영역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서 같은 걸 넣어 뒀을 때 예를 들어 뭐 "면접형 전형에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진짜 이거 대학 수준에서 다룰 만한 건데 진짜 탐구를 했냐."고 막 뜯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진 않았어요? 제가 그거에 대비해서도 면접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면 당당하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1 년이 탐구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거나 발전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앞서 1 학년 때 탈리도마이드에 대해 탐구를 진행했다고 했었는데 그 음. 탈리도마이드가 위에서 제가 웨이드 유기화학에서 찾았던 거울상 이성질체의 이슈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부족했던 개념을 제가 또 지금 와서 보충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발전된 것 같습니다. 학년별 연계가 되면 스스로도 그런 걸 느끼겠네요. 네. 생명과학원 세특으로 넘어올게요. 여러 가지 도서를 읽었는데 뭐 질병과 약물이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으로
세상을 바꾼 생명과학이라는 도서를 읽었어요. 이런 책이 많을 텐데 특별히 요 도서를 선택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 도서도 그 담당 선생님이 이거를 읽으라고 정해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그 책을 읽었었습니다. 아, 요거는 정해져 있는 도서였군요. 네. 그러면 요거를 통해서 배운 내용이 쪼끔은 짧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요거는 뭐 필수 도서였기 때문에 그래 좀 간략하게 담겼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밑에서 강조하고 싶은 ROS나 오믹스 데이터를 좀 더 많이 넣고 싶었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한테 좀 짧게 넣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짧게 넣었습니다. 의도도 있었군요. 그러면 쪼끔 더 집중을 한 것 같은 활성 산소종이 노화와 DNA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선정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활성산소정이 노화와 DNA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선정을 하게 된 이유가 노화와 질병을 연결하는 핵심 개념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ROS를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탐구 내용들을 보면 오믹스라는 키워드가 또 나오는데 오믹스 데이터를 활용한 항산화제의 세포 대사 수준에서의 효능 평가와 노화 관련 대사 경로 표적화에 대해 조사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실제로 조사를 했어요? 실제로 조사를 하긴 했는데 그게 조금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면접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좀 간략하게 기재를 했습니다. 근데 간략하게 기재하면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라." 이렇게 뜯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해 가지고 아, 일단은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활성산소종이나 노화와 DNA 손상 이 활동은 스스로한테 '내가 어떤 도움이 됐다.'라고 혹시 평가를 해요? 가장 중요하게 제가 이 활동에서 오믹스에 대한 기초를 다졌던 점 같습니다. 오믹스와 음. 프로그래밍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과 오믹스 두 개에 대한 지식이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프로그래밍에 대한 베이스는 1 학년, 2 학년 때 잡았지만 오믹스에 대한 베이스는 제가 잡지 못해서 이 활동에서 명확하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오믹스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구과학 원 세특을 살펴볼 건데요. 눈에 띄는 게 AI를 활용한 기후 데이터 분석이 발전 과정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요 주제를 잡은 거는 AI라는 키워드를 넣기 위해서였어요. 이 활동은 AI라는 키워드를 넣고 싶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제가 1 학년 때 인공지능 기초 때 했던 활동이랑 연결을 짓고 싶어서 일부러 이 AI랑 연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구과학 원의 요런 활동을 통해서 대학 측에 어떤 역량을 어필하려 했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저의 데이터 해석 역량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보건 관련 세특을 볼게요. 보건 과목이 세특을 볼 건데 약물 오남용 단원이 있어요. 이거를 배우고 어떤 활동들을 했는데 요 약물 오남용이라는 주제는 비교적 좀 많이들 활용하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세특에서 '차별화를 해야겠다.' 하고 노력한 지점도 있을까요? 차별화를 하기보다는 그냥 복원에 대부분 이 내용을 넣으니까 저도 따라 넣었던 것 같습니다. 아, 보편적으로 있는 내용이니까 '나도 넣어야겠다.' 요런 네. 느낌일까요? 안 넣으면 약간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음. 아, 최소한으로 '나도 있는 비교과로 가자.' 그런 느낌이군요. 중국어 원 세특으로 넘어갈게요. 중국어 원 세특을 보면 중국의 마약 범죄 처벌을 탐구를 했어요. 요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당시 제가 아마 중국어 세특에 들어가 있을 것 같지만 그쪽에 책이 제가 책을 읽었었는데요. 음. 중국에서는 마약 관련해서 사형까지 한다는 그런 충격적인 걸 보고 제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기에 음. 계속 또 약과도 연결이 되고 해서 제가 그거를 탐구했던 것 같습니다. 약이랑 마냥 연결 지으려고 그랬다기보다는 책 보고 '와, 이게 뭐지?' 싶어서 탐구를 했군요. 네. 그러면 그다음으로 중국 신문 만들기 활동에서 중국 제약 바이오 얘를 탐구한 거는 '얘는 약이랑 연결 지어야지.' 한 걸까요? 네. 그거는 약이랑 연결 짓고 싶기도 했고 또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약의 질보다는 양과 가격으로 그런 경쟁력을 얻고 있는 그러한 면이기 때문에 중국의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도 무조건 한 번쯤은 다뤄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탐구를 했습니다. 다른 세특 뭐 과학 세특 요런 게 쪼끔 더 생명과학이나 화학적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을 했다면 중국어 원 세특에서는 좀 다른 부분이 보여요. 뭐 마약이 사회적 영향이라거나 제약 사회적 그런 회사적인 그런 게 보이는데 어떤 면을 좀 강조하려고 했었어요? 아니면 어떤 면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좀 사회적인 내용으로 쓴 게 제가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를 3 학년 때 꼭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음. 서울대학교에서는 과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이과가 과학과 사회 둘 다 챙기는 학생을 선호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일부러 중국어는 사회적인 내용으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일부러 설계한 부분도 있군요. 그러면 개인 세특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생물 다양성 아카데미를 통해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활동은 학교에서 주관한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이 활동은 학교에서 주최한 프로그램으로 이것도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들어가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풍성하게 넣으려고 요거를 선택을 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자율적 교육과정 이그나이트 챌린지에서 담배를 키워드로 잡았어요. 요거를 소재로 탐구 활동을 진행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진행했던 이그나이트가 저의 진로 역량이나 학업 역량을 보여주기보다는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참신한 걸 보여주는 거였는데, 담배가 옛날에 치료제로도 활용이 됐고, 또한 이 담배가 옛날에 민간요법으로도 활용이 됐다는 점이 되게 참신하고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이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주제의 특성상 그렇게 했구나.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사회 문제 탐구 과목의 세특을 살펴볼게요. 유전자 변형 식품의 부작용이라는 키워드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그 당시 GMO가 핫한 이슈였기 때문에 이 GMO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면 요거랑 관련해서 진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언급을 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언급을 했는데, 일단은 국제적, 규제적 해결책을 언급을 했는데, 요거는 아까 뭐 설계했던 것처럼 '기술 외적으로도 나는 요런 인식이 있다.'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을까요? 네. 이 과목 이름이 사회문제 탐구인 것처럼 좀 저는 기술 말고도 약간 사회적 인식, 그리고 이거에 대해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 좀 강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부러 넣었습니다. 그러면 뒤에는 이제 한편으로 환경적 또는 기술적 해결책 역시 제안을 했는데, 이거는 그래도 이과 학생이니까 놓치지 않겠다 고런 맥락일까요? 아, 네. 이거는 이과 학생이라면 무조건 넣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전략적이군요. 그러면 요런 유전자 변형 식품 관련 일련의 탐구를 보고 대학에 내가 어떤 장점을 어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대학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과 과목만 강조를 해서 그냥 그저 그런 이과 학생이네라고 하지만, 이거에서 이과를 비롯한 사회적 그런 인식도 보여줌으로써 '이과랑 문과를 섞은 그러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생명과학 실험 세특으로 넘어올게요. 그람 염색법과 천연 항생제의 항균 효과를 주제로 탐구를 진행했는데, 요거는 수업에서 배치가 된 활동이었어요? 이 앞에 그람 염색법은 수업에서 배치된 활동이었는데, 뒤에 천연항생제의 항균 효과 실험은 저를 포함한 4 명의 학생들이 뭉쳐서 기획한 활동입니다. 아, 아까 얘기했던, 그러면 자율 실험으로 천연 항생제 감수성 실험 요거를 기획을 했잖아요. 요거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그 당시에 천연항생제 감수성 실험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그거는 2학년 동아리 학술제 활동보다 먼저 진행한 활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를 비롯한 총 4명이 저희가 약학과를 희망했고, 다른 친구들 3명이 간호학과를 지망했기 때문에 항생제 감수성 실험은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진로와 연계를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아, 그럼 팀별로 우리가 요런 진로를 위해서 어떤 실험이 제일 좋을까 하다가 통합적으로 의견이 모인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요 활동을 통해서 뭐 어떤 점을 얻었던 것 같아요? 뭐 후속 탐구로 연결이 됐다 등등. 이 탐구 덕분에 제가 뽕잎이 항산화능이 되고 매우 좋다는 걸 알고 그거를 동아리 활동까지 이어가는 그러한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3 학년 세특으로 넘어갈게요. 3 학년 세특의 제일 첫 번째로 언어와 매체 과목 세특을 살펴보겠습니다. 언어의 확장 과정을 탐구하다가 AI와 자연어 처리 관점까지 연결해서 탐구함으로써 융합적 사고력을 보여줬다는 내용이 있어요. 요거는 의도적으로 'AI나 자연어 넣어야겠다.' 요런 의도도 있었어요? 단순히 AI 키워드를 넣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는데요. 언어가 확장되는 과정을 탐구하다 보니 인간 언어가 규칙과 패턴을 가지는 체계라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자연어 처리와 연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억지로 연결하기보다 언어를 수학적 통계적으로 다룬다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유튜브 알고리즘 실험에 참여해서 계정별 추천 콘텐츠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얘는 그러면 어떤 활동이었어요? 이 활동은 어 모든 계정의 조건을 갖게 하고 모든 검색을 갖게 했을 때 알고리즘은 과연 모두에게 같은 영상을
비칠까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된 활동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총 4개의 계정을 공통적으로 설정을 하고 똑같은 검색어를 검색했을 때 과연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어떤 영상을 보여줄지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확인하는 활동이었습니다. 해 보니까 어땠어요 요거는? 처음에는 모두 같게 나왔는데 똑같은 영상을 본 수에는 모두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해했겠군요. 그러면 다음으로 미적분 세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적분이 쓸모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요거는 어쩌다가 읽게 된 거예요? 미적분이 추상적인 계산을 넘어서 실제 사회 과학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 그러면 이거 읽고 실제로 '아 실생활에 많이 활용되네.' 요런 거를 좀 배웠어요? 그걸 읽고 그렇게 배우기도 하였지만 변화율과 누적 개념이 자연현상과 공학의학 문제를 설명하는 핵심 도구라는 점을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책에서 공통적으로 그런 게 나오니까 좀 실질적으로 느꼈겠군요. 네. 요 책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꼭 약학 분야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자연계열 학생들한테 좀 추천할 만할 것 같아요. 네. 수학을 공식이 아니라 도구로 이해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저는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럼 몇 학년부터 이거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적분 배우고 난 이후일까요? 미적분을 배우기 후에도 읽어도 되고 솔직히 2학년 때부터는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수투 배운 이후에는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정적분의 활용 단원을 학습하고 AI 기반 약물 전달 시스템 최적화 과정을 수학적으로 탐구했거든요. 이제 두 개념이 어떤 연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연결을 지은 거예요? 약물 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누적량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정적분이 약물 전달 효율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정리하는 보고서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계가 좀 되네 하고 느꼈어요? 근데 음. 요게 사실 탐구 난도가 막 쉬워 보이진 않거든요. 이거 하면서 '아우 힘들다.' 하진 않았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수식 유도보다는 개념적 해석에 집중을 하여 풀어나가다 보니까 소화된 것 같습니다. 소화를 좀 했군요. 그러면 진로랑의 연계성 요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좀 스스로 어떤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약학에서 수학이 설계와 최적화의 핵심 도구라는 인식을 저에게 알려준 것 같아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확실히 '이래서 수학을 공부하는구나.' 요런 걸 좀 알게 됐나 보군요. 근데 수학이 약간 공부하다 보니까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다 음. 보니까 좀 '아 이래서 하는구나.'라고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상위융합 과제 연구 세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 년간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세특을 쫙 봤을 때 '이거는 수업에 진짜 열심히 참여했겠구나.' 하고 이제 세특만 봐도 느껴지거든요. 이제 어떤 면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보이게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발표와 질문을 선생님에게 수업에서 되게 많이 드립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수업 끝나고도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거나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 주시고 그게 또 수업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의례적으로 써 줬네.'가 아니라 진짜 열심히 했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리고 다음 보면 인공지능 기반 유방암 오믹스 데이터 분류 모델 구축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를 했어요. 요거 활동을 하면서 대학 측에 어떤 역량을 내가 보여줘야겠다 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1 학년 때 2 학년 때 설계했던 그 베이스를 이제 3 학년 때 드디어 적용을 했다라는 점을 말하고 싶기도 했고 AI를 도구로 사용해 생명과학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후속 탐구로 보면 멀티오믹스, 패스웨이 분석을 통한 단일 오믹스 모델의 한계 극복 이런 주제를 선택을 했거든요. 앞에 탐구랑 어떤 연계성으로 이거를 탐구를 설계한 거예요? 제가 앞서 청구를 했을 때 다니로믹스에서는 생존자의 데이터는 정확하게 파악하지만 이 사망자의 데이터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단점이 음.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다니로믹스의 한계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던 중 이 멀티오믹스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고 이 멀티오믹스는 방향성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사망자뿐만 아니라 생존자 또한 명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듣고 이거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자 예측 정확도까지 이제 높게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요런 깨달음을 얻게 됐군요. 네. 그러면 요 1 년의 연계된 활동은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과학 탐구에서 가장 중요한 면역적 방법인 문제 정의에서 방법 선택 그리고 한계 인식까지 연구 흐름을 경험하게 된 것 같아서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약학 분야나 뭐 약학 플러스 AI를 하려는 학생들에게 이런 오믹스 키워드도 그렇고 요런 탐구를 좀 추천할 만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초 생명과학 통계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꼭 말을 하고 싶습니다. 생명과학 지식도 쌓고 약간 인공지능 기초 요런 과목도 수강을 하고 요런 게 좀 필요하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개인 세특 3 학년 개인 세특으로 넘어갈게요. DNA 법의 심판대에 서다 수업은 이게 학교에서 이제 짜준 수업이에요? 네, 학교에서 기획한 수업이었고 저는 그 안에서 법 윤리와 생명과학의 접전을 중심으로 참여했습니다. 윤리성이나 그런 사회적 영향까지 탐구를 한 걸로 보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개인 세특에 진로랑 연계해서 뭐 창체처럼 자율적인 탐구를 진행한 걸 넣을 기회는 따로 없었어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기에 자율 탐구를 넣을 그런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할 수는 있었는데 근데 확실히 근데 3 학년은 좀 시간이 좁긴 하죠. 이게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면 기하 과목 세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 곡선으로 이름 쓰기라는 활동이 있는데 이게 사실 진로랑 연계되어 있다거나 뭐 나의 수학적 역량을 엄청나게 보여주는 내용까지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어떤 함수를 썼는지 엄청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 그래도 수업 활동을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넣어 주세요.' 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써 주신 거예요? 제가 구체적 서술이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선생님에게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요 함수까지요? 네. 제가 "진짜 했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네. 제가 진짜로 이 활동을 했다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AI가 고차원 공간에서 거리와 유사도를 활용해 약물 구조 유사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기하 개념과 연결해 탐구했다. 요런 내용이 있거든요. 얘를 쪼끔 더 확대해서 서술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서술할 수 있었으나 저는 그 정도만 들어간 것만 해도 좀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딱히 더 넣으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2차 곡선으로 이름 쓰기에서 함수를 쭉 넣었군요. 네. 음. 그러면 방금 말한 뭐 AI가 고차원 공간에서 거리와 요소도를 활용해 약물 구조 유사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기하 개념과 연결해서 탐구를 했잖아요. 네, 요런 내용을 탐구하면서 기하 교과 학습에 실제로 좀 도움이 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도 개념적 틀을 잡는 데는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뭐 흥미를 쪼끔 올린다거나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흥미 또한 쪼끔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좀 마냥 쉬운 활동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솔직하게 요거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 뭐 몇 퍼센트 정도다라고 평가를 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약 70% 정도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50%지만 제가 면접을 준비하면서 70%까지 네 끌어올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50% 플러스 20% 요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러면 요 세특을 보고 '아 대학에서는 이 학생이 어떤 역량을 가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개념에 도전하고 이해 수준을 스스로 점검할 줄 아는 학생으로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흔한 활동은 아닌 것 같은데 요게 어렵지만 좀 역량이 된다면 "이거를 해 보세요." 하고 추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추천은 해줄 것 같습니다. 시간과 여유와 역량이 된다면 네. 시간과 여유와 역량 무조건 3개 다 있어야지만 역량이 있음에도 이게 좀 빡셌으니까 네. 확실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화 수학 1 세특을 볼 건데요. 이거는 알겠지만 세특이 한 줄이거든요. 이거 왜 이래요? 근데 그거는 저도 왜 한 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안 여쭤봤었어요? 그 선생님이 그 당시 모든 학생이 한 줄이 넣어 놓고 나중에 쓴다고 했었는데 그때 그거 안 써준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모든 학생이 다 한 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활동을 한 게 있어요? 심화 수학 1 에서는 지금까지의 수학 개념에 대해 계속 배우고 그리고 또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배우고 딱히 다른 개인적 활동을 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걸 넣어 주세요." 하고 더 막 말씀을 드리진 않았나 보군요. 근데 한 게 딱히 없었어 가지고 그 활동에 대해서. 아 그럼 선생님이 이제 태도나 그런 걸 써 주셔야 되는데 이제 스킵이 됐나 보군요. 근데 아 여러모로 좀 그게 겹쳤나 보네요. 그러면 물리학 2 세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백 효과를 기반으로 생체 열전 소자 설계를 했었는데 요거 활동을 통해서 발전하거나 얻은 점이 혹시 있었을까요? 그거를 통해서 추상적인 물리 개념을 실제 기술로 연결하는 그 사고력 같은 거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좀 빡셌을 것 같은데 뭐 소화하기 어렵진 않았어요? 솔직히 소화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네. 그것도 개인 활동이 아니라 팀 활동이었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다 보니까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팀이 서로 이제 도우면서 했군요. 네. 그러면 그다음 보면 도플러 효과 수식을 활용해 초음파 영상 기술이 작동 원리를 정리하고 반사파의 주파수 변화가 혈류 속도 측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파동 개념과 연계해서 해석하는 식으로 이제 의료랑 물리학 투 개념을 좀 많이 엮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고런 아이디어는 혹시 어떻게 얻을 수가 있었어요? 1위 영상 기술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고 또한 수업에서 배운 파동 개념이 이 1위 영상 기술의 접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연결을 하였습니다. 아 실제로 영상 기술에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요게 연결이 됐겠네요. 네. 아.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서술이 짤막짤막하게 좀 담긴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담긴 것 같아요? 교과 분야과 다른 활동이 많아서 그 선생님이 핵심만 정리해서 그 생기부에 넣어 준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분량이 많은데 뭐 하나 뺄 탐구가 없으니까. 네. 확실히 그랬겠네요. 근데 밑에 보면 모든 순간이 물리학이라는 도서를 읽었어요. 요 책은 어떻게 하다가 읽게 된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개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든 순간의 물리학이 물리가 일상과 기술 속에 녹여 있다는 점을 매우 잘 강조했기 때문에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양자역학이 '아 재밌네.' 하고 주목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양자역학이 뭐 현실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추가로 탐구를 했나 보군요. 네. 추가로 탐구를 했습니다. 근데 어디에 좀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진 않은데 아무래도 말했던 것처럼 다른 활동이 많아서 이게 좀 잘 못 들어간 걸까요? 네. 다른 활동이 많아서 핵심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화학2 세특으로 넘어갈게요. 수소 결합에 대한 개념이 생명 현상과 약물 설계에도 활용된다는 점에 주목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주목했다 수준이지 다른 내용이 더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인데 이거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수능 공부를 하느라 바빠서 개념 확장 중심의 간단한 활동만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까지 아쉽진 않았어요? 네. 그러면 화학2 세특으로 이런저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뭐 화학2 세특을 통해서 뭐 어떤 측면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요? 화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생명, 약학 문제, 그리고 다른 윤리적 문제로 확장하는 저의 사고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다른 교과로 많이 뻗어나가려고 했군요.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생명과학2 세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 개발 패러다임의 역사적 변천과 미래의 전망에 대한 탐구 요거를 아까 핵심 탐구라고 지정을 해 주기도 했는데 요런 좀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탐구 주제를 어떻게 선정하게 됐던 거예요? 지금까지 기술 변화가 중요한 게 몇몇 가지 있는데 신약 개발이 그 기술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져 왔는지 큰 흐름을 정리해 보고 싶었고 또한 앞으로는 어떤 기술이 나와서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는 그런 패러다임 또한 정리해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하려고 했어요? 그럼 미래 지향성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 점에서 저는 과거보다 미래 지향성과 AI와 결합하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아 그럼 요거를 탐구하면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탐구를 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뭐 실제로 내가 뭘 느꼈다거나 얻은 점이 있었다거나 하는 게 있어요? 앞서 제가 이거 말했던 것 같은데 그 디노바라는 기술을 통해 이제 AI가 병목 현상을 해결해서 이제 사람이 없는 음. 실험실에서도 혼자 스스로 단백질 구조가 없는 것도 만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앞에서 나왔던 키워드들이 좀 전반적으로 정리가 되는 느낌이네요 여기서. 네. 그러면 디지털 생명공학 분야로의 진출 의지를 구체적인 진로와 연결 지은 점이 인상 깊었다라는 세특 내용이 있어요. 요거는 어떤 맥락에서 선생님이 써 주신 것 같아요? 저의 AI와 데이터 기반 연구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AI나 뭐 그런 꾸준한 오믹스 요런 게 꾸준히 나오니까 '아 디지털 생명공학 분야로 진출하려는 학생이다.' 요거를 좀 정리해 주시는 맥락일까요? 네. 고급화학 세특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자가 많은데 분자 구조 분석 활동에서 포도당 분자식을 선택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2 학년 화학 생기부에 카이랄성에 대한 그런 내용을 넣었었는데 이 포도당이 카이랄성과 생체 반응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자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면 뭐
이성질체를 3D 분자 모델링 도구를 활용해서 시각화도 하고 뭐 여러 입체 구조와 반응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좀 복잡한 탐구로 보이는데 막 엄청 어렵지는 않았어요? 처음 하는 거라 입체 구조 이해 등등이 매우 어렵긴 했으나 모델링 자료를 활용하여 극복했습니다. 모델링 보면서 하니까 좀 괜찮았어요? 네, 모델링 보면서 하니까 시각적으로 들어와서 편하고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근데 이어서 보면 방향족 화합물이라는 개념을 탐구하다가 요 방향족 화합물 계열 약물의 화학적 안정성에 대해서 탐구를 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발표 주제를 좀 어떻게 선정할 수 있었어요? 제가 제 생기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약물 안정성이나 약물 음. 부작용, 뭐 약물 남용이 1-2 학년 때 되게 자주 드러나 있는데 이거를 방향적 화합물로 그 마침표를 찍어 버린다는 느낌으로 선정을 해서 탐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급 화학 세특을 쭉 보면서 대학에서 '아 이 학생은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구나.' 하고 좀 봤을 것 같아요, 생각하기에. 전공 기초를 탄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한 고등학교 과정에 뿐만 아니라 미리 대학교 과정까지 연습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시도하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학과제 연구 세특으로 넘어갈게요. 암피실린에 대한 대장균이 항생제 내성 진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했어요. 근데 요거 탐구에 있어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파봐야지 어떤 목차를 설정해야지 요런 게 필요한데 요건 어떻게 좀 기획을 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제가 메이저 리서치의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이 탐구 주제 선정을 할 때 여기서도 저의 팀이 저 약학과 지망을 포함한 다른 3 명이 간호학과 지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3 학년 때 이 딥한 깊이를 보여주면서 또한 공통 주제를 선정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이때 메이저 리서치에서 총 주제 3 개를 받고 그중에서 저희가 마음에 드는 주제를 선정하고 목차를 같이 이렇게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팀 학생들한테 다 이제 포괄할 수 있는 요런 목차가 좀 좋겠다고 추천까지 해 주신 거예요? 네. 아 그렇게 됐군요. 그러면 이제 목차를 받고 근데 수행은 또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탐구를 수행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어려웠던 점은 이 내성이라는 게 이 말은 쉽지만 그렇게 흔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내성이 나타나기까지 계속해서 반복 연구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등학교라는 것은 비용적 문제와 시간적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내성이 나타나기까지 연구를 할 수 없으니까 운에 약간 맡겨야 되는 그러한 면이 살짝 아.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자원이 제한이 돼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래도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아 이게 나한테 좀 어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 연구를 진행할 때도 한 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시도를 해야 나오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한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한 걸 미리 경험해 보는 그런 점이었던 것 같아 좋았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연구자적 도전 태도를 좀 함양을 할 수가 있었겠네요. 네. 그러면 3 학년까지 세특을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학년을 통틀어서 공통으로 질문을 할 건데 행특 같은 경우에는 대학 측에서 "아 마지막에 있기도 하고 좀 안 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실질적으로 어떤지는 내가 입사관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러한 면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행특이란 점은 저희 세특에서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면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얘가 공동체 역량이 부족하네.' 하면 저의 행특으로 와서 공동체 역량이 있는지 볼 수도 있는 점이기 때문에 빠뜨려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특을 이제 쭉 둘러봤을 때 '아 내가 이런 강점이 보이는구나.' 아니면 '아쉬운 점은 뭔가 있다.'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네.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때요? 일단 강점은 저의 행특에서 반장이나 부반장을 여러 차례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아쉬운 점은 반장이나 부반장을 여러 번 했는데 어떤 거를 했는지 자세하게 안 넣었던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쵸. 이게 보면 창체에서 이게 반장을 쓸 자리가 없어 가지고 여기로 넘어온 것 같은데 일단 보면 1 학년 때 학급 부반장 1 학기 때 했는데 어떤 역할 했었어요? 그 당시 반의 의견을 조율하고 뭐 체육대회나 뭐 반에서 따로 어디를 가거나 하는 거에서 그 의견을 조율하고 절충안을 합의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근데 그런 체육 대회나 그런 내용이 없네요. 네. 하긴 행특은 사실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뭐하니까 네. 남기기가 어려웠겠군요. 그러면 2 학년 때도 이제 학급 반장을 했잖아요. 여기는 어떤 활동을 했었어요? 2 학년 때는 제가 그 반 학우들의
그 요청을 받아서 생기부에 넣을 수 있는 토론을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그 점 또한 저의 행특에 넣지 않아서 살짝 아쉽습니다. 아 이거를 '내가 기획을 했다.' 하는 게 들어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왜 좀 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그 행특에 저희 중국어 성적이나 다른 걸 넣을 게 좀 많았었기 때문에 저의 반장으로서의 활동이 우선순위가 밀렸던 것 같습니다. 보면 이 1 학년 1 학기 뭐 2 학년 1 학기 학급 인원을 이렇게 맡았는데 리더 활동을 한 게 좀 성향상 '아 그래도 내가 리더하는 게 편하다.' 이런 거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좀 '생기부 관리해야지.' 요런 측면도 있었어요? 생기부 관리를 해야지 측면이 있었긴 했는데 제가 따르는 것보다는 약간 제가 음. 제시하고 그런 게 좀 성향상 맞았던 것 같습니다. 3 학년 때는 이번 활동을 따로 하진 않았던 거죠? 3 학년 1 학기 학급 부반장으로서 활동을 하긴 했습니다. 아 근데 세특이 3 학년 거는 못 들어가니까 지금 생기부엔 없는 거군요. 네. 그러면 생기부나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임원 활동 한번 해라." 하고 추천할 것 같아요? 임원 활동은 확실히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임원 어떤 활동을 면에서? 하면 네. 그 공동체적 역량에서 좀 강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원 활동을 해야 하지만 저처럼 어떤 활동을 하지 안 넣는 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 영동 실험을 했잖아요. 요걸로 제2 당뇨병을 탐구하고 뭐 다중 오믹스 데이터를 위한 가중 변수 스펙트럼 군집화 기법도 발표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창체나 세특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가중변수 스펙트럼화 기법은 그 창체에 넣고 싶었는데 저희 학교 선생님이 창체에 두 개 다 보고서로 채우는 거는 아닌 것 같다고 차라리 이 행특에 넣으라고 저를 설득하셔서 행특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쵸. 안 그래도 보이지 않는 활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분량상이나 아니면 뭐 배치상 들어가기 애매한 활동을 행특에 좀 담아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분량이 너무 많은 활동을 해서 분량이 차고 넘치는 경우에는 행특에 넣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행특에 넣는 게 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행특에 넣으면 면접에서 짤막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묻거나 그러한 경우에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독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 행특에는 넣을 것도 많은데 요거에 좀 짧게 들어가면 내가 좀 설명해야 될 게 많아지겠다 요런 거군요. 네. 근데 또 뒤에 보면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에 흥미를 가져서 AI에 관심 있는 친구들 모아서 개별 멘토링했다 요런 내용이 있거든요. 얘는 뭐예요? 그것도 2 학년 때 제가 반장을 맡아 가지고 했던 활동입니다. 근데 이제 순서상 반장이랑 안 엮여서 서술이 됐군요. 네. 근데 어떤 활동한 거예요? 진짜 멘토링한 거예요? 네. 진짜 그 멘토링을 한 것입니다. 아 그러면 실제로 개별 멘토링을 진행한 거를 기반으로 행특이 서술이 된 거고 그러면 3년 동안 어떻게 생활 기록부를 쌓아 왔는지에 대해서 쭉 둘러봤는데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내 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좀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또 다른 인터뷰에서 할 거니까요. 일단은 스스로 생활 기록부를 뭐 "어떤 생활 기록부였다."라는 식으로 뭐 한마디나 키워드로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학년 때는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했지만 2 학년 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집중적으로 탐구를 한 생활 기록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생활 기록부를 그렇게 쌓아오면서 돌아봤을 때 '아 내 생활 기록부가 그래도 이런 거는 강점이 있지.' 하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때요? 저는 제 생활 기록부에 다른 과목과의 융합을 되게 많이 넣은 것 같아서 그래도 '융합은 했다.'라고 다른 데 가서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생활 기록부를 돌아봤을 때 '아 그래도 내가 비교과 그 세특 같은 거 어느 정도 좀 수준인 것 같다.' 하고 스스로 돌아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붙은 뭐 서울대학교나 경북대학교 약학과의 그 평균 성적보다 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경북대 약학과 같은 경우는 최초 합으로 붙고 서울대도 제가 0.2 정도 낮지만 결국 붙었기에 저희 비교과 수준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니 같이 이제 생기부를 만든 메이저 리서치 입장으로 되게 감사한데요. 그러면 이제 생활 기록부 인터뷰는 마무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 정리하고 싶은 내용이라거나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 그런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1 학년 때 생기부를 놓지 말고 정말 어디 학원을 다니든지 아니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기부를 챙기든지 해서 1 학년 생기부를 진짜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1 학년 생기부 챙기는 게 중요하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진짜 긴 시간 동안 생활 기록부에 대해서 이것저것 떠보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마무리해 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